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부모가 있다.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을 본다. 식사할 때도 스마트폰을 본다. 자식과 대화할 때도 스마트폰을 본다.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다. 너는 왜 맨날 휴대폰만 보냐?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이상하지 않은가? 자신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면서 자식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의 행동을 본다.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한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거스를 수 없는 원리다. 부모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면 자식도 운동을 좋아한다.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식도 책을 가까이 한다. 부모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자식도 규칙적이다. 반대로 부모가 게으르면 자식도 게으르다. 부모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 부모가 약속을 어기면 자식도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다. 학습이다. 매일매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어떤 부모는 말한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자식이 이 모양이냐? 그런 부모에게 묻고 싶다.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자식이 배울 만한 좋은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가?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다. 좋은 학원에 보내도 소용없다. 비싼 과외를 시켜도 소용없다. 부모의 습관이 엉망이면 자식도 엉망이 된다. 습관은 무섭다. 한번 몸에 배면 고치기 어렵다.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은 평생 간다. 부모가 TV를 보며 과자를 먹는 습관이 있으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 부모가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으면 자식도 미루기를 배운다. 부모가 남을 탓하는 습관이 있으면 자식도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습관들이 자식의 인생을 좌우한다. 학교 성적보다 중요하다. 대학보다 중요하다. 직업보다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성공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모른다. 자식 교육은 학원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아니다. 자식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다. 매일 집에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부모의 하루 일과를 자식이 본다. 부모의 말투를 자식이 듣는다. 부모의 태도를 자식이 배운다.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습관이 된다. 자식의 성격이 된다. 자식의 인생이 된다. 어떤 부모는 변명한다. 나도 바쁘다. 생활이 힘들다. 시간이 없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변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의 현재 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면 자식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하다. 부모가 화를 자주 내면 자식도 감정 조절을 못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바꿀 수 있다. 자식을 바꾸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자식이 책을 읽기를 원하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야 한다. 자식이 예의 바르기를 원하면 부모가 먼저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 부모의 책임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인내가 필요하다. 꾸준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능하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한다. 부모의 좋은 습관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돈보다 값진 유산이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부모의 습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자식에게 큰 영향을 준다.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넌 이것도 못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을 하는 부모가 있다. 화가 나면 욕부터 나온다. 그럼 부모가 나중에 말한다. 너는 왜 말이 그렇게 거칠어? 어른한테 그런 말투로 말하면 안 돼. 웃기는 일이다. 자신은 매일 욕을 하면서 자식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판단된다. 부모가 늘 험한 말을 하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 부모가 남을 욕하는 말을 자주 하면 자식도 그런 말을 배운다. 부모가 거친 말을 쓰면 자식의 입에서도 거친 말이 나온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다. 어떤 집에서는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욕이 섞여 나온다.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된 가정이 있다. 그 집 아이들은 이런 말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른다. 학교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한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욕이 나온다. 선생님께도 버릇없이 말한다. 그러면 아이가 문제아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피한다. 부모는 왜 그런지 모른다. 말버릇은 무섭다. 한 번 몸에 배면 고치기 어렵다. 어릴 때 형성된 말버릇은 평생 간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다. 직장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 결혼에서도 그런 말투를 쓴다. 자식에게도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대를 이어 물려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반복된다. 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말도 마찬가지다. 안 돼. 못해. 어차피 넌 안 될 거야. 포기해.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자신감이 없어진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한다. 쉽게 포기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르다.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다시 해보자. 괜찮아.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가 달라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도전한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성격을 만든다. 부모의 말투가 자식의 인격을 형성한다. 부모의 말버릇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모른다. 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아무렇게나 말한다. 화가 나면 막말을 한다. 짜증이 나면 욕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화풀이 한다.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아이의 인격을 망친다. 말버릇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자식을 위해서다. 가족을 위해서다. 좋은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예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받는다.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반대로 말버릇이 나쁜 사람은 피해진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멀어진다. 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외면받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세상이 그렇다. 바뀌지 않는 진리다. 그러므로 부모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자식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미래를 만든다. 욕하고 싶을 때 참아야 한다. 화가 날 때 심호흡해야 한다. 짜증날 때 잠깐 멈춰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나쁜 말을 하느니 침묵이 낫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느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말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뀔 수 있다. 부모가 노력하면 바뀐다. 의지가 있으면 바뀐다. 좋은 말버릇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복이 많다. 평생 좋은 말을 하며 살 수 있다. 어디서든 환영받으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돈보다 값진 선물이다. 평생 쓸 수 있는 재산이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자식이 보고 배운다. 돈에 대한 태도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우리 집은 가난해.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자신도 가난할 거라고 생각한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잃는다. 부모의 돈에 대한 태도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부모가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본 아이는 돈을 두려워한다.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한숨만 쉬는 모습을 본 아이는 돈에 대해 절망한다. 부모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본 아이는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아이들은 커서도 돈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돈을 모으는 것을 두려워한다. 돈에 대한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돈을 함부로 쓴다. 없는 돈으로 비싼 것을 산다.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산다. 자식 앞에서 돈을 아무렇게나 쓴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인생 한 번인데 뭘 아껴? 돈은 벌면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 돈이 쉽게 생긴다고 생각한다. 절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런 아이들은 커서도 돈 관리를 못한다. 벌어도 모이지 않는다. 빚만 늘어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 돈에 대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형성된다. 부모의 모습을 보며 배운다. 부모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이는 본다. 부모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이는 관찰한다. 부모가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아이는 듣는다. 이 모든 것이 아이의 가치관을 만든다. 아이의 돈에 대한 생각을 형성한다. 아이의 경제관념을 결정한다.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돈 때문에 자주 다툰다. 당신이 돈을 너무 많이 써. 우리 집 형편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다툼을 보고 자란 아이는 돈을 무서워한다. 돈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생각한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다고 배운다.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돈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 아이가 돈에 대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다. 아이가 무슨 돈 이야기를 해? 커서 알면 돼. 이런 집의 아이는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 사회에 나가서 당황한다. 돈은 더럽고 나쁜 것이 아니다.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 생각한다. 돈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우러러본다.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부모가 돈에 대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 부모가 돈을 지나치게 아끼면 자식도 인색하게 된다. 부모가 돈을 지나치게 쓰면 자식도 낭비하게 된다. 건전한 경제관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돈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아는 것은 필수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고생한다. 돈을 벌 때는 정직해야 한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버는 돈은 의미가 없다. 떳떳하게 벌어야 한다.
돈을 쓸 때는 계획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돈을 모을 때는 꾸준해야 한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아야 한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 부모가 정직하게 돈을 벌면 아이도 그렇게 배운다. 부모가 계획적으로 돈을 쓰면 아이도 그런 습관을 갖는다. 부모가 꾸준히 돈을 모으면 아이도 저축하는 법을 안다. 어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돈 자랑을 한다. 아빠가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지 아니?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다른 집보다 우리가 잘 살아.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 돈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돈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여긴다.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어떤 부모는 자식 앞에서 가난을 한탄한다. 우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 다른 애들은 다 가지는데 너만 못 가져. 가난한 게 다 엄마 아빠 잘못이야.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절망한다. 자신의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한다.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한다. 둘 다 잘못된 태도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다. 현실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모는 아이에게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한다. 돈의 중요성을 가르치되 돈이 전부가 아님도 알려줘야 한다.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자식의 미래가 달려 있다.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반대로 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행하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절망한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한다. 부모의 선택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한다. 부모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식의 경제관념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신중해야 한다. 자식 앞에서 돈에 대해 말할 때 조심해야 한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돈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부모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도 자식이 보고 배운다. 이웃과 인사도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모른 척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고개도 끄덕이지 않는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모른다. 인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여긴다. 부모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는 모두 보고 있다. 이것이 아이의 인간관계 방식을 결정한다. 평생 가는 패턴을 만든다. 부모가 이웃과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본 아이는 갈등을 두려워한다. 부모가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남을 믿지 못한다. 부모가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본 아이는 신뢰의 중요성을 모른다. 반대로 부모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아이는 다르다.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인간관계는 기술이다. 하루아침에 배우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익혀야 한다. 그런데 이 기술을 어디서 배우는가? 가정에서 배운다. 부모에게서 배운다. 매일 보고 듣는 것에서 배운다. 부모가 첫 번째 선생님이다. 부모의 인간관계 방식이 교과서가 된다. 부모의 모습이 아이의 기준이 된다. 어떤 부모는 사람들과 만날 때 거짓말을 자주 한다. 바빠서 못 갔어. 실제로는 귀찮아서 안 간 것인데 거짓말을 한다.
돈이 없어서 못해. 실제로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인데 핑계를 댄다. 이런 모습을 본 아이는 거짓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곤란한 상황에서는 거짓말로 빠져나가면 된다고 배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편한 거짓말을 선택한다. 어떤 부모는 약속을 자주 어긴다. 다음에 만나자. 말만 하고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는다.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약속해놓고 다른 일정을 우선시한다. 이런 모습을 본 아이는 약속의 소중함을 모른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가볍게 생각한다. 어떤 부모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 만날 때는 친한 척 하다가 돌아서면 험담한다. 그 사람 정말 이상해. 저런 사람과는 사귀기 싫어. 이런 모습을 본 아이는 두 얼굴을 갖게 된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모른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부모도 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진실하게 대한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준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복이 많다.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도움을 받는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자녀 교육에서도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도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모른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모습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는 알아서 크겠지. 학교에서 배우겠지. 친구들과 놀면서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것은 다른 곳에서도 배우기 어렵다. 어릴 때 형성된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평생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어려워한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 아이는 다르다. 어디서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안다.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인간관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 직접 보여줘야 한다. 매일매일 실천해야 한다. 사람을 만날 때는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평생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다. 하지만 인간관계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하다. 부모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이가 보고 배운다.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지르는 부모가 있다. 야, 이것도 못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물건을 집어던지며 화를 낸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 감정 조절을 배우지 못한다. 화가 나면 폭발한다.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유전이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평생을 좌우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이는 본다. 부모가 슬플 때 어떻게 하는지 아이는 관찰한다. 부모가 화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는 배운다. 어떤 부모는 스트레스를 술로 해결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술부터 찾는다. 오늘 같은 날에는 술이나 마셔야지. 매일 술을 마시며 현실을 피한다. 이런 모습을 본 아이는 어떻게 될까? 문제가 생기면 도피하려고 한다. 해결보다는 회피를 먼저 생각한다. 술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한다. 어떤 부모는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푼다. 한 판만 하면 기분이 풀려. 이번에는 딸 거야. 문제를 더 키우면서도 계속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잘못된 해결 방식을 배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 순간적인 쾌락에 의존하게 된다. 어떤 부모는 감정을 아예 표현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참는다. 슬퍼도 울지 않는다. 기뻐도 표현하지 않는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가 그렇게 화내면 안 돼. 감정적으로 구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정을 억압한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지 못한다.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된다. 반대로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는 부모도 있다.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설명한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한다. 기쁘면 기쁨을 나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났는데 이유는, 아빠가 슬픈 이유는,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감정을 건전하게 다룬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다. 감정 처리 방식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감정을 못 다루는 사람은 불행하다. 직장에서도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화가 난다고 상사에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술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관계가 악화된다.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자녀 교육에서도 감정 조절이 필수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부터 내면 아이도 그렇게 배운다. 참을성 있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감정 조절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먼저 배워야 한다. 부모가 감정의 노예가 되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 부모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자식도 못한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자식도 그렇게 행동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거스를 수 없는 원리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감정부터 돌봐야 한다. 감정을 건전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슬픈 것도 자연스럽다. 기쁜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감정에 휘둘리면 문제가 된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감정 처리 방식을 배운 아이는 평생 유리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감정 조절을 못하는 아이는 평생 어렵다.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한다. 사람들이 피하게 된다.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다.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환경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물려준다. 습관, 말버릇, 돈에 대한 태도, 인간관계 방식, 감정 처리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인생을 만든다. 자식의 성격을 형성한다. 자식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자식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다.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한다. 부모가 노력하면 자식도 달라진다. 부모의 선택이 자식의 미래를 만든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